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밀리터리이면서도 살짝 소재를 바꿔서 식도락. 눈앞에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수요 밀식회가 들어왔습니다. 예. 진정한 밀식회. 네. 먹기 때문에 밀식회인 겁니다. 그쵸. 예. 그죠, 예. 눈앞에 이게 아주 좋은 물건이 있죠. 아. 이게 프랑스군의 전투 식량인 RCI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뭐의 약자인가요? 처묵. RCIR이 제가 이제 불어를 안 한 지 꽤 오래돼서 뭐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레이션 컴뱃 인디비주얼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가열 가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서 리히터블. 네, 리히터블. 영어로 번역하면 따끈따끈하게 해서 먹을 수 있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은 알자가 C 처묵 I 생략. 생략. 예. 이 사람 어디 좀 신고를 해서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재밌는 게 아니 저 아재 개그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편집자님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큰일 났습니다. 이게 참고로 재밌는 게 대부분의 요즘 점점 갈수록 이 전투 식량이 레토르트화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 중에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깡통이죠. 근데 이게 식도락을 고집하면은 이게 사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통조림이 레토르트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한 단계 위라도 사실- 맛도 좋고 보존성도 좋고 거기다가 레토르트 데우기도 좋고. 예. 가장 먼저 고집한 나라는 결국 미군이고요. 그렇죠. 예. 러시아군이 그걸 좀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뭐 중국도 그렇긴 한데, 유럽은 사실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스위스, 뭐 영국 다 아직까지는 메인 디시는 캔으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단점은 딱 하나예요. 유일한 단점. 근데 치명적인 단점. 무거워요. 맞아, 무거워요. 그렇죠. 예. 저거 진짜. 1인분 딱 챙겨놓고 나면 MR이하고 비교할 수 없게 무겁죠. 일단 그 두꺼운 박스에 이렇게. 네네. 그 박스 하나 딱 배낭에 넣고 그죠. 놔두면 예. 그냥 항복해버릴까 싶은 생각이 그래도 그 들거든요. 박스가 좋은 게 그게 두끼 분량이라. 그죠. 그러나 프랑스군은 내가 무거워서 죽어도 좋으니 맛있는 걸 먹겠다. 거의 그 마인드라. 그런 마인드를 또 이해를 하면서 그럼 슬슬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전부 다 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 일부 대표 중에 하나죠. 메뉴만 구한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럽산 소고기가 국내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메뉴만 지금 구해서 좀 모아놓은 겁니다. 그 맨 끝에 있는 건 어떤 거죠? 얘는 지금 카레입니다. 치킨 카레군요. 카레. 치킨 예. 카레. 예. 그 옆에는 오리엔탈 샐러드라서 약간 동양식, 약간 일식에 좀 가까운 폰즈 같은 맛이 날 것 같은 좀 예상을 하고요. 일바들. 그 옆에는 뭘까요? 그다음에 얘는 루게일 소세지. 인기가 많죠, 저게 또. 네. 맛있죠. 저게 좀 많이 인기가 있는 메뉴 네, 딱 중에 소세지라고 씌어 있네요. 뭐 마카로니인 것 마카로니 같은데. 잠봉. 마카로니 앤 햄. 좋네요. 그 옆에는 얘가 바스크식 무슨 쿠스쿠스. 이건 쿠스쿠스예요. 쿠스쿠스가 뭔가요? 쿠스쿠스가 말하자면 수수나 조 같은 걸로 만든 밥인데 이게 북아프리카 쪽 음식이에요 원래. 프랑스는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오래 그렇죠. 뭐 알제리라든가 그렇죠.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아프리카 쪽 식민지들 꽤 그렇죠. 많았죠. 그래서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쿠스쿠스를 되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죠. 예. 네.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의 볶음밥 개념 같은 거. 메인 부대가 또 그 북아프리카에 아예 주둔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온 메뉴입니다. 프랑스는 알제리가 자기네 국내 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카주식 쿠스쿠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노르망디풍 쿠스쿠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바뀐 거죠. 아프리카와 프랑스 맛의 짬뽕이다. 그렇죠. 그 옆에는 뭔가요? 이게 바스크식 치킨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스크 치킨. 플레 바스크 이게 이제 닭고기란 뜻이거든요. 맞네요. 네. 또 아까 전에 그거는 여기가 지금 마카로니가 아마 2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종류가. 네. 그 옆에는 또 뭔가요?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샐러드인데 조금 기름진 이미 조리가 되어 있는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얘는 가열을 안 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음식들을 가열 안 하고도 먹으려면 먹지만 가열을 그건 하면 최후의 수단. 더 맛있다. 그래도 프랑스군 전투식량 제가 먹어봤던 여러 나라 전투식량 중에서
가열 안 하고 먹어도 그럭저럭 먹을 만한 퀄리티가 나왔어요. 영국군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거든요. 아, 걔네들은 뭐 그냥 장인의거 안 먹고 어떻게든 MR이 빼서 먹으려고 그죠? 그렇죠. 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다 완전 아니 MR이만 해도 안 데워 먹으면은 정말 그것은 지옥의 맛이죠. 갑자기 항복하고 싶은 맛. 저기 이제 아까 준규 기자님께서 이게 종류가 몇 개 없다. 여기 이미 우리가 지금 6개, 7개를 갖다 놨는데 불구하고 메뉴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는 게 프랑스는 각 지역에 지자체의 특산품이 메뉴도 다 있습니다. 역시 맛의 나라. 그 미군들이 참고로 프랑스 전투식량을 먹어보면서 못 먹는 일 차라리 항복하겠다. 그게 아니라 얘는 MR이라고 주는 게 우리 메스볼보다 낫네? 라는 얘기를 한 거 들은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당밥보다 맛있는 게 전투식량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미시게나. 경우는 그 이름값도 지역색이나 그 지방 어떤 게 감정 같은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들이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군대에도 반영을 한 거죠. 역시. 뭐 입맛은 똑같을 테니까 그거를 저거 한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카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프랑스 맛은 아니죠. 네. 네. 맛은 있으나 네네. 그다음에 소세지는 네네. 저희 예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 소세지예요. 미스터 션샤인 찍는 것 같아요. 소세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빼고. 잔슨빌? 잔슨빌 소세지로. 그다음에 이거 크스크스인데 비주얼 별로 안 좋거든요. 아하. 네, 빼고. 아이고 조밥 아이고. 같은 게 보일 테니까. 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우리 피난민도 아닌데. 그래서 이 치킨 마스크 그다음, 치킨. 예. 랑 요 마카로니 아까 아니, 저기 나 요거 포크 샐러드라고 아까 했었는데. 예, 요거는 조리 안 해도 되니까 바로 까서 먹고요.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도 조리 안 해도 되는 거걸요 샐러드면? 오리엔탈이라고 붙어 있는 거가 좀 그렇죠. 되게, 수상한데 맛- 의심스럽긴 한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거 2개에 포크 샐러드 이렇게 네,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뭐 요거 이것도 이 둘은 조리 안 해도 되니까 좋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까서 알맹이가 어떤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리를 할 때 까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1936년 콩이 잔뜩 오케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콩이 잔뜩 보이고. 이 사악한 놈들. 이 놔둬놓은 거야 혹시 이거? 설마? 아니 오리엔탈하고 콩 무슨 관계야 도대체? 오, 분위기가. 근데 사실 조리 안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비주얼이 좀 그런데 이게 갑니다. 익히면 또 저희 그럴듯합니다. 저 예전에 저희 문영철 연구원이랑 같이 그 드셨던 러시아 그 전식 기억나세요? 아 그거 자, 그럼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연료니까 뭐 불 붙이는 건 간단합니다. 벗겨내 이거 은박지 벗기셔요. 이거 네, 은박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해보셨구나.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자국이 안 남고 깔끔하게 조리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그 1936년에 독일에서 그렇죠. 개발됐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 재료가 헥사민이라는 재료인데 이거는 헥사민은 사실 1859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열량이 강하거든요. 강하죠. 예.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군은 그 불 없이도 먹을 수 있게 하려고 그 MRE 히터 물 붓는 거 그걸 쓰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자글자글 소리가 나죠. 그런 이럴 거 때 몰라. 우리는 불을 해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고집. 얘를 근데 사실 이 고체 연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살살 볶아주지 그 않으면 전투식량이라고 하는 밑에가 걸 다 타버릴 수가 처참했어요. 처참했죠. 예. 1차 대전 때 같은 경우에는 병사가 이렇게 가방에다가 고기 요만큼, 예. 뭐 야채 요만큼, 라드, 그죠 라드. 그 다음에 후라이팬, 프라이팬. 자기 그릇, 자기 식기를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투가 소강 상태에 빠지면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예. 이 나무 이파리랑 네. 장작을 잘 갖고 와서 아우. 나뭇가지들을 갖고 와서 걔를 썰어서 불을 붙여서 와. 성냥으로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직접 요리를 해 먹었거든요. 아,
진짜 참 처절하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의 자체가 사실은 개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가서 군대가 먹거나 모여서 네. 이렇게 하거나 그런 식이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체 연료의 발명 이코르 또 하나의 전쟁의 판도를 바꾼. 그죠. 이걸 잡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 그렇죠. 예. 이게 또 참 뭐라 그러나 이게 참고로 여기는 없는데 이거 잡는 툴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간단하게 생긴 툴인데 잡아서 이렇게 꽤 옮겨주는 효과적입니다. 툴이 있죠. 예. 프랑스가 참 재밌는 나라인 게 얘네가 메뉴가 일단 워낙 많고 네. 그 메뉴를 또 로테이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RCRI를 포함해서 아까 제가 훈련용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훈련용 뭐 어쩌고 저쩌고 엑서사이즈 같은 걔는 RC라고 오. 그러고 종류가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거의 들어보겠습니다. 전투 식량을 다 포함하면 메뉴가 40개가 넘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로테이션 시키는데 뭐 만듦새를 뭐 캔으로 하느냐 아니면 레토르트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뭐는 뭐 나라별 특징이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나 이런 데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최소한 메뉴는 최소한 한 5개에서 7가지 정도는 놓읍시다. 예. 왜 맨날 그 볶음밥에 그 소세지에 그때 그거. 그거밖에 못 먹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샐러드라 굳이 조리를 해야 될까요? 오리엔탈 샐러드.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찬 콩 요리에다 고기도 들어있는데 아, 그럼 하긴 이거 찬 맛에 먹으면 저는 좋아해요. 네. 그냥 그 특히 이 기름이 지방이 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배탈나기 딱 좋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실제로 그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렇게 럭셔리하게 여기다 럭셔리하게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은 이렇게 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그죠. 이게 사실은 돈 주고 전투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특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죠. 가열을 안 하고 먹어보는.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되게 참 그런 게 아니 뭐 잘못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한국 간부들은 돈 주고 전투식량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쵸. 예. 근데 왜 우리 간부들은 이런 특권 같은 걸 누리지는 못하면서 왜 그걸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참 답답합니다. 얘도 그분들. 기름기가 있어서 조금만 살짝만 하죠. 예. 잘 익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전에 저희가 언제였나 그 호주 대사관의 그 주재무관으로 계신 네. 그 닉 볼튼 대령님께서 저희한테 되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전투 식량에 관해서. 호주는 메뉴를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호주가 얘들은 다 치킨이네. 그거를 이제 좀 다 먹어야지. 반영을 해가지고 메뉴가 60개로 늘어날 거고 그리고 맛있게 하려고 그 위원회에 여러 명의 셰프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계속 맛 검증을 한대. 자, 그럼 일단 조리가 완료되었고 배식을 하겠습니다. 네, 실시. 줄을 서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거 오래 찍으니까 밥도 얻어먹는 이 놀라운 현상이. 아유, 이 비주얼과 떡하니 정말 막 그 퍼주는 이 비주얼이 또 아주 이 배식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거의 그 레벨. 좋다. 빠삐용의 맛 같은. 빠삐용의 맛. 드시죠.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전투 식량 주제 오리엔탈이라고 주장하는 이 콩 샐러드? 그냥 콩샐러드인데.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동양식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동양이라는 거지? 동양의 탈을 쓴 서양인가요? 정체불명입니다. 레바논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팔긴 해요. 아 그 느낌이다 진짜. 아 걔네 또 오리엔탈이 동양은 아니겠네요. 아, 그렇죠. 지네보다 살짝 동쪽. 그죠? 중근동도 뭐 동양이라고는 할 수 있으니까 후무스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중동의 맛이다. 음식들이 그런 느낌이군요. 이거 돼지고기인데요, 이거? 닭이 아니라? 아, 그럴 리가 없는 게
거기 분명히 치킨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닭도 섞여 있겠네요, 그럼. 네. 맛있습니다. 드셔보시죠. 아 근데 간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게 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강하진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진짜 참. 좀 맹맹한 맛이죠. 좀 그렇죠. 맹맹한 맛에 어떻게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조미료 같은 거 추가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게 미군 MR이도 맛이 심심해요. 왜냐면 염분, 일일 섭취, 권장 염분량 이런 거 다 지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의 전투식량을 드시면서 되게 맛이 강하고 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괜찮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 건 좀 짠 편이긴 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왜냐면은 군인들도 동맥경화를 걸리게 하려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하. 아닌가? 그런 캐롤리는 마카로니 앤 치즈. 돼지고기 샐러드를 그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딴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남은 건데. 맛있다니까요. 최비앙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리 거는 정말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이태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식전주라 그래가지고 술이 나오는구나. 곁들여 먹는 딱 한 잔 정도 나올 정도 사이즈의 와인이 들어가요. 걔도. 이야, 역시 먹는 거는 절대 양보 안 하는. 아니 그러고 보면 프랑스 군도 점심에 와인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걸 나눠주기 위한 전용 군용 와인 용기까지 따로 있습니다. 뱅이라고 딱 찍혀있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2차 세대 때 이제 교훈을 얻은 거겠죠. 야, 저 전투식량까지 술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콩 요리가 사실 제가 콩을 그렇게 잘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먹을만해요. 네. 그러니까 요리를 되게 잘했다는 얘기. 확실히 돼지고기도 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으면서 취향에 따라 향신료 등을 넣어서 먹으면 물론 더 이 맛있게 프랑스군은 아마 군인들은 야 이것도 맛없다고 불평하겠지만 그렇겠죠. 예. MR이 먹던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할 거예요 아마. 일단 약간 지금 먹으면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레토르트 식품의 그 약간 뻑뻑함이라든가 갑갑한 느낌 그런 게 없어요. 없죠. 예. 얘네가 왜 무거워서 죽겠어도 어쨌든 이 뭐라 그러나 깡통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E를 먹어본 분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이게 왜 굉장히 그 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쵸. MRE 같은 레토르트 음식은. 근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 일단 육즙도 팡팡하고 육즙이 팡팡. 심지어 거기에 영국군 그 전투식량도요. 가공된 고기도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MRE 고기에는 그딴 거 없죠. 그냥 내가 지금 뭘 씻고 있는 건가, 고기 맞나 뭐 이러는데. 미군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 자기네 MRE에 들어가는 고기를 신테틱 미트라고. 맞다 그 얘기 하죠 맞아. 그리고 이게 데워지는 것도 이제 MRE 히터로 하는 게 좀 어떻게 데워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맞아요. 거 대부분이에요. 속은 잘 안 익고. 봉지만 뜨겁거나. 그렇죠. 겉은 역시 뜨겁고 속은 차갑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직화로 굽는 거와는 그러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물론 프랑스군 병사들은 야 이거 왜 이걸 먹으란 말이냐고 하겠습니다만 참 프랑스가 일단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는 이 식품 유통, 농수산, 뭐 축산품에 대한 유통 관리가 뭐 어마무시하게 이게 높은 나라고. 그렇죠. 그 기준을 무려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기준을 언제 만들었냐면 루이 14세 때 만들었어요. 야, 제 역시 먹는 거에는 진심입니다. 야 역시 병조림을 최초로 만들어서 전쟁에 쓴 나라다. 네. 그거를 만들어서 계속 그게 갱신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대단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식을 잘 드셨으니 이거는 디저트를 또 먹어야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또 프랑스 그 민간 식품 회사들의 굉장히 고품질 디저트들이 들어있어서 맛도 아주 괜찮거든요.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실은 프랑스 전투식량은 꽤 많이 먹어본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카카오 70%니까 이 누아르 다크 초콜릿도 괜찮고, 네네. 그다음에 요 과일 젤리도 괜찮고, 요거는 뭐 중규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아, 너무 과즙이 맛있죠, 그냥 이게 나오는 그런 물건인데. 과즙을 그냥 녹여서 만든 것 같죠, 완전히. 요런 이런 누가바 같은 경우 사실 국내에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건 아닌데 네네. 가장 저는 이색적인. 가장 좀 특이한 메뉴 중에 하나라 전 요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편집장은 어떤 걸 드실지. 저는 이걸 안 먹어봤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 이게 누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망고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오, 이야, 프랑스 이렇게 이상하네. 비주얼이 좀 과자나 이런 디저트의 퀄리티도 뭐 수제도 대단하긴 한데 저런 양산품들도 훌륭하죠. 프랑스 아니었으니까. 말랑말랑한데 이렇게 그 누가 딱 눈으로 보일 정도 들어가죠. 네, 이렇게 딱 박아놓으니까 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우리나라 일본 같았으면은 뭐 망고 과육 뭐 0.4% 함유 뭐 이렇게 써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망고가 한 발만 걸치고 간 수준. 근데 얘는 프랑스는 그런 거 그냥 말도 없이 까면은 품질로 딱 보여줍니다. 미국은 아니 프랑스는 일단 뭐 0.4% 함유했다 이러면 맞아주죠. 그 당장 데모 일어나요. 네. 그쵸. 막 데모 일어나고 막 사장 단두대로 갖고 다닙니다. 부끄러운 한국 제과 회사의 현실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전에 먹어는 봤는데 좀 과육이 그냥 씹히는 맛이 얘가 지금 과일을 먹고 있구나 그 느낌이 딱 들어요. 대한민국 젤리회사들 잔성해야 된다 이건. 망고 과육을 씹었을 때 그 맛을 느끼라고 그렇죠. 누가 맛을 오히려 좀 줄였어요. 그거. 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누가로 감싸져 있으니까 처음엔 그 누가 맛이 나는데 과육을 씹는 순간 맛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저 초콜릿도 지금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초콜릿은 그 일본 제과업체 관계자가 보더니 이건 초콜릿이 아니라 아니죠. 대용 초콜릿인데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용물이 형편없었습니다. 카카오 버터를 엄청 안 쓰거든요. 네. 이거 일본에서는 이거를 초콜릿을 부르지 못한다. 그럼 뭘로 불러야 되냐? 대용 초콜릿을 불러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가짜 초콜릿이라는 얘기죠. 카카오 버터조차 진짜 그 초콜릿 그 장인들, 그러니까 쇼콜라티에 분들이 보시기에는 카카오 버터 따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싸구려인 거, 되게 저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조차 아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 젤리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젤리면은 젤라틴의 과일 색소와 아주 약간의 과일 맛이 들어간 걸 과일 젤리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이거는 과일 덩어리를 그러니까 과육을 그냥 갈아가지고 딱 씹는 그 맛이 그냥 그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 네. 이걸 과연 젤리라고 불러야 될까? 압축 과일이라고 불러야 될지 참 느낌이 정말 맛있어요. 이거 식감 자체가 우리가 알던 젤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고급이에요. 진짜. 이게 또 졸릴 때 먹으면 잠이 확 깨는 이 각성제 이 느낌이라. 진한 카카오의 맛. 한국 초콜릿.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완성해야 가지 됩니다. 정정할게요. 내가 뒤로 가서 이 과육이랑 섞이면 섞일수록 점점 달아집니다. 네. 그런 느낌이 또 있군요. 근데 그 프랑스 애들만 그 추구할 수 있는 이 궁극의 그 레벨의 그 극강의 레벨의 그 단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파티세들이 또 그 파티세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예. 축제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인데 이게 또 여기서 그거에 거의 육박하는 단맛. 오 맛을 좀 볼까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는 양 조절을 좀 잘해야겠다. 이게 또 유명한 누가 봐 아닌가? 많이 콱 먹으면 그냥 와닿는 게 있군요. 네. 네. 그게 또 초콜릿이 은근히 그런 맛을 잡아줍니다. 저는 카카오 맛이 진해서. 처음에는 안 달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점점 올라간다 레벨이. 그거 재밌네요. 아니 누가 자체의 질도 좋은데요? 과육을 그러니까요. 누가 정말 좋아요. 네. 하여간 오늘 이렇게 또 프랑스 전투식량을
본식에서 디저트까지 맛있게 먹어봤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에스프레소 한 잔 딱 걸치면 네. 딱일 것 같긴 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네요. 네. 총체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프랑스 전투식량이요? 네. 저는 역시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량의 끝판왕. 맛 자체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스위스게 더 훌륭하기는 한데 스위스는 스위스란 나라가 그런 것처럼 전투식량의 가성비가 꽝입니다.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 이게 이 돈 주고 먹어야 되나 싶은. 근데 프랑스 전투식량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판매되는 가격은 확실히 프랑스 현지에서보다 물론 비싸게 수입품이 비싸기는 한데 관세도 붙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구성품이나 메뉴의 다양함, 디저트의 다양함,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어떤 뭐 커피나 홍차나 뭐 이런 메뉴들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전 세계 넘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MRE로는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이 맛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이 모든 거를 그냥 한 번에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또 맛있게 즐겨봤고 그럼 다음 기회에 다른 전투식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